안녕하세요. 한국재무설계 안봉학 CFP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지금 소득공제 항목에서 이제 인적공제 다음으로 좀 유일하게 우리 근로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적공제 말고.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 어차피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떤 카드를 쓰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이건 조금만 좀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연봉이 5천만 원,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25%는 무조건 이제 써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 25%는 사실 신용카드로 쓰시든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쓰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출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로 쓰셔서 포인트 많이 받으시고 마일리지 많이 쌓으면 되고요. 근데 지출 관리가 잘 안 되면 사실 체크카드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쓰시면 15%, 그다음에 체크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은 30%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어느 정도 쓰는 게 좋냐면 1,000만 원까지, 그래서 1,000만 원에 30%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대략 50만 원 정도,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16.5% 구간이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요. 이 300만 원은 소득공제 한도를 풀로 맞추신 분에 한해서만 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못 채우신 분들은 이 추가공제라는 건 없고요. 300만 원 공제를 다 채우실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사용액의 40%,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용액의 40%,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이제 신설된 건데 공연 및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사용액의 30%까지 해서 토탈 300만 원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항목 좀 보시면 알지만 사실 이게 한도를 다 채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좀 타보면 한 달에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에 40%면은 48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혼자 써서 이 1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쉽지 않으시고요. 가족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본인 명의의 그 이제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뭐 가족 간에 이제 대금을 정산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공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공연에서는 영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화는 안 되고 이제 어떤 뭐 기타 이제 그 우리 공연 그 예매할 때 보면 이제 요 이게 대상 되는 데는 이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받으시면 되고요. 공연 및 도서 구입비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하니까 그거 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좀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2,250만 원만 쓰셔도 300만 원을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해서 50만 원 세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체크카드를 안 쓰시면 신용카드로만 쓰신다 그러면 3,250만 원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저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5천만 원에서 이것저것 공제되는 거 하면 본인이 실제 실수령액은 4천만 원 조금 넘으실 텐데 그중에 3,250에 여기에 이제 현금 쓰시는 거 감안하면 거의 저축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지출 관리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절세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절세 팁을 드리자면 부모님들은 소비가 사실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또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소득 합치면 이미 이 한도를 많이 넘으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본인 핸드폰 번호로 이제 현금 영수증 좀 등록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게 이제 나한테는 세금 절세 포인트로 좀 활용이 좀 될 거고요.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각각 명의의 카드를 쓰시게 되면 25%가 각각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누구 명의의 카드를 2장 발급받아서 사용할 건지 요거에 대한 전략이 좀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처음 연초부터 신용카드 소독공제 누가 받을 건지 정해서 그분 명의로 카드를 2장을 발급받으시는데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한 은행에서 카드 2장을 발급받으면 문자 메시지가 한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액이 서로 엉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쓰실 거는 본인이 쓰는 은행 말고 다른 은행 가셔가지고 문자 메시지는 배우자한테 가게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명의는 한 사람이지만 문자 메시지는 각각 따로따로 받으시니까 불편함 없이 세금을 많이 좀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소독공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다 소득공제로 없어졌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연히 이제 뭐 미리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공제에 이거 채우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특히 그리고 또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을 잘 세우셔서 좀 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최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쭉 활용하시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간에 아까 제가 그 홈택스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점검해서 꼭 그 누락되는 그런 공제 항목이 없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좀 혼자 하기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한국재무설계는 이제 재무 컨설팅하는 회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노크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